1972년 창립 이래 글로벌 1위 조선사라는 타이틀을 지켜오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우리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 새로운 안전 문화로 중대재해 제로에 당신과 함께 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안전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입사했어요? 잘 부탁해요. 선배님들 기대하시는 만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필승! 어라? 저 위쪽에 작업이 좀 덜 됐네? 그렇게 높지도 않으니까 나 혼자 알아서 마무리해도 되겠지? 다른 분들 바쁘시니까 얼른 해야겠다. 안전희 씨,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요. 네? 네? 아니, 저 그냥 이것만 금방 하려고. 위험해. 내려와. 내려와. 아니, 저는 괜찮은데. 안전희 씨, 사다리 위에서 3타점도 안 지키고 밑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렇게 작업하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어쩌려고? 아니, 저는 선배님들 다 바쁘신 것 같길래요. 그리고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저도 조심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현장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특히 이런 3H 작업 중 하나를 할 때나 크러쉬존에서 일할 때는 언제든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3H 작업? 크러쉬존? 그게 뭐예요? 3H 작업은 하이, 헤비, 히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고소 작업을 할 때, 무거운 중량물 작업을 할 때, 밀폐되거나 사각지대에서 일을 할 때를 뜻하는 거예요. 조선소에서 하는 수많은 작업들 중에 특히 위험한 작업 3가지죠. 그리고 크러쉬존은 충돌 위험이 있는 반경을 뜻하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나름대로 긴장하고 조심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NO!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더욱이 안전희 씨는 신규 근로자잖아. 입사 3개월 내에 신규 근로자는 고소 작업에 절대 투입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오늘 네모 씨는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세모 씨는 여기 작업, 동글 씨는 여기 작업. 제가 아까 표준 작업 절차랑 방법, 위험 작업 시 조치 사항, 비상시 조치 및 대응 방법, 그 밖에 작업 변동 사항들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물어보자. 네, 좋아요. 근데 아까부터 안전희 씨가 안 보이는 것 같네. 이 친구 오늘 연차 낸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그 작업 투입 예정 인원 전체 집결해서 인원수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작업 개시 못합니다. 누구 연락처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3분이면 된다고? 3분 뒤에 온다고 합니다, 반장님. 오케이. 일단 인원수는 파악했고 오늘 현장 변동 사항도 많으니까 다들 조심히 작업하시고 안전희 씨는 오는 대로 제가 직접 건강 상태 체크하고 공지사항 전파할 테니 작업장 도착하면 일단 꼭 저한테 먼저 오라고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각자 작업 위치로 가서 일합시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바쁘시죠? 제가 빨리 도울게요. 잠깐만! 오늘 현장 변동 사항이 많아서 아까 관리 감독자님이 너 오면 먼저 자기한테로 오라고 하셨어. 먼저 가서 이야기 듣고 와. 정말? 근데 뭐 이제 일도 익숙해지고 다른 일들도 많이 봐서 어떻게 하는지 대강 다 아는데 뭘. 그냥 알아서 해도 될 거야. 그것도 그런가? 어쨌든 난 분명 전달했다. 안전희 씨, 언제 왔어요? 내가 오자마자 나한테 오라고 했는데. 바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먼저 보고도 없이 작업조에서 이탈하면 어떡합니까? 안전희 씨가 어디 떨어져서 다친 채로 방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다쳤다면 위치를 모르니 구하러 갈 수도 없고 늦으면 늦는다고 보고를 먼저 했어야지.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아, 예. 잠깐만. 어디 가요? 오늘 작업 배치 다 다시 하고 변동 사항이 엄청 많아요. 아니 게다가 지금 안전희 씨 하는 작업은 그동안 안 해봤던 작업 아니에요? 그 공지 사항은 듣고 가셔야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웬만한 거 다 알죠. 제가 또 눈썰미가 좋아서 그동안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다 봤다고요. 조선소 작업 현장이 얼마나 변화무쌍한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건 반드시 물어봐야죠. 기본적으로 오늘 작업 장소부터 시작해서 표준 작업 절차, 방법, 위험 작업 시 조치 사항, 비상시 조치 및 대응 방법, 오늘 변동 사항까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 정확히 모르면 반드시 물어봐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더 도움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안전희 씨 눈썰미가 아무리 좋다 해도 안전희 씨는 3개월밖에 안 된 신규 입사자잖아요. 단기 공사 및 사회 작업자, 고령 작업자, 여성, 유소견자, 그리고 안전희 씨 같은 신규 입사자는 5대 안전 취약계층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실수한 것 같아. 오늘은 표준 작업 절차와 방법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도 다 숙지했고 빨리 일을 끝내서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겠어. 아니 안전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야? 오늘 내 목표가 이건 1시간 안에 다 끝내고 다른 작업까지 더 하는 거거든. 아니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 좀 차분히.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 빨리. 아이고, 서두르다가 사고 날 줄 알았어 정말. 고장된 안전이란 게 없는데 작업 순서를 지키면서 차분하게 했어야지. 의욕 있는 건 좋지만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르면 어떡해? 관리자님께서도 절대 쫓기면서 하지 말라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잖아. 자, 오늘 안전희 씨와 네모 씨가 할 작업은 용접이에요. 용접하기 전에 보호구 착용은 필수니까 잊지 말고 안전하게 오늘 작업 부탁해요. 네? 뭐해? 아까 보호구 착용은 필수라고 하셨잖아. 왜 안 입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네스 꽂고 일하려고 해봤는데 키가 작아. 팔을 아무리 뻗어도 안 닿는다고. 아, 그랬구나. 아니 난 또 뭐라고. 그런 건 안전작업 요구권을 사용하면 되지. 안전작업 요구권? 그래, 안전작업 요구권. 작업 전에 작업장이나 설비가 불안전하거나 작업 환경이 위험한 경우 모든 작업자가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게 안전작업 요구권이라고. 너 말대로 저 위치는 하네스 꽂고 비드 찍기에는 팔도 안 닿고 설사 라이프라인 하나 더 걸고 작업하겠다 해도 자세가 너무 불안정해. 차라리 안전작업 요구권 사용해서 족장을 하나 더 가져다 놓고 위에 안전하게 올라가서 일해. 근데 어디에다 요청해야 되는 거야? 여기 하이바 뒤에 전화번호가 써져 있어. 여기로 전화하면 조치될 거니까 일단 먼저 연락해두고 기다려. 조금 조급하겠지만 조치 다 된 다음에 안전하게 작업 개시해. 안전 작업 요구권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통전화 한라인을 새롭게 개설하였는데요.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전 작업 요구권이란 HD, 현대중공업 내 불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안전 개선을 요구 가능한 권한이며 위험한 작업 환경, 작업 지시 발생 시 사용 가능하며 또는 중대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으로 건상하고 있는 부재에 하부에 출입하라는 등 절대 수칙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거나 말곤 퍼진 중인 배관 내부에 산소 측정 없이 출입하라는 등 중대성 사고 예방 항목의 위반에 해당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 이외에도 위험한 작업 환경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전 작업 요구권 한라인 신고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하면 콜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한라인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접수 내용을 생산 또는 안전관리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생산 또는 안전관리자가 실시간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 조치 완료 후 단톡방에 공지하고 조치 사항을 전산에 기록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더욱더 쉽게 안전작업 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우와, 오늘 작업도 무사히 안전하게 끝났네. 오늘은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러게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것 같아. 퇴근하고 뭐 할 거야? 오늘 퇴근하고 제일이랑 저녁 먹기로 해서. 어떡해, 시간이 이렇게 됐네. 큰일 났다. 늦은 사람이 저녁 사기로 했는데. 오토바이로 속도 좀 내서 달리면 늦진 않겠지? 안전아, 차라리 좀 늦는다고 연락하는 게 낫지 않을까? 효준이도 얼마 전에 사내에서 오토바이로 속도 내다가 사고 났었잖아. 출퇴근 시간대에는 특히 더 위험해. 출퇴근 시간대가 위험하다고? 그래, 사내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 중에 출퇴근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가 3분지이야.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라 더 안전운행해야 한다고. 그리고 사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로 가도 전 지역을 10분 내외로 다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 안전아, 이제 출근하는 거야? 응.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로 다니더니 웬 자전거야? 저번에 너한테 얘기 듣고 오토바이는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뒤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어. 엥?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뭐지? 응? 뭐가 빠졌다고? 아 잠시만! 안전아! 너 헬멧은? 그리고 자전거에 전조등도 없고 후미 전멸등도 없잖아. 하이바 썼어. 그리고 자전거도 거의 산에서 쓸 건데 뭐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에휴, 이럴 줄 알았다. 브레이크는 잘 듣냐? 산에서 자전거 탄다고 사고가 안 날 줄 알아? 자전거도 등 같은 거 갖추고 교통수칙을 제대로 지킬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일단 산해도로에서 자전거는 무조건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고 또 자전거 표식이 되어 있는 도로나 도로 가장자리로 다녀야 해. 자전거도 산에 규정 속도가 있었구나. 그럼 그뿐인 줄 아니?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는 사고 위험이 더 높으니까 전용 헬멧을 꼭 착용하고 해가 진 후엔 길이 어두울 수 있으니까 앞에는 전조등, 뒤에는 후미 전멸등을 달아서 활용해야지. 나는 전혀 몰랐어. 오늘이라도 당장 준비해야겠다. 나 헬멧 없는데 그냥 걸어가야 되나? 오다 주웠다. 이거라도 써라. 오, 감사합니다. 근데 헬멧 2개? 너 요즘 뒤에 누구 태우고 다닐 사람 생긴 거야? 무슨 말이야? 산에서 자전거에 2명 타는 거 금지야. 그냥 어쩌다 보니 헬멧 하나 더 있어서 준 것뿐이야. 고마워. 그래, 그럼 전조등은 자전거 앞에, 후미 전멸등은 뒤에 달면 되지? 오케이? 어이구, 알긴 잘하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고정되지 않은 전조등을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건 절대 금지야. 한마디로 한 손으로 자전거 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전거 운행 중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휴대폰, 무전기, 이어폰 사용이나 흡연도 절대 수칙 사항으로 금지하고 있어. 또 비 올 때는 우의를 착용하되 우산은 사용 금지이고 역주행이나 운행 중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아이 참, 나를 띄엄띄엄 보네. 그 정도야 기본이지. 그래? 그럼 그것도 알아? 자전거 타고 작업장이나 공장 내부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작업장 안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 그건 왜 안 돼? 작업장이나 공장 내부도 워낙 넓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예전에 블록 하부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하부 구조물 돌출부에 부딪혀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나 봐. 그렇게 혹시나 모를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금지하는 거지. 정말? 그런 거 보면 조선소 곳곳에 사고 위험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러니까 이런 교통수칙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야. 모두가 기억하고 지킬 때 사고 없이 안전할 수 있는 거라고.
표준 작업 준수하자. 안전소통 함께하자.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위한 필수 교육. 안녕하세요. HD 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시간 MC를 맡은 조동환입니다. 저는 MC 허수입니다. 앞서서 HD 현대중공업의 안전문화와 제도를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안전문화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중대재해 제로도 불가능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그렇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도 고루 필요한 거겠죠. 어떤 문화를 만들고 지켜갈 것인지는 HD 현대중공업 구성원 모두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수희 씨, HD 현대중공업에서 좀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안전규정이 따로 있다면서요? 네. 바로 절대수칙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현대중공업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안전규정입니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절대 수칙이라. 이거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전 사업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대수칙 총 7개가 있고요. 또 각 사업부마다 개별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대수칙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각 사업부마다 하는 일이나 작업 환경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업부마다도 각기 다른 절대 수칙을 두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먼저 모든 사업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대 수칙 7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동 중일 때나 작업 중일 때나 관계없이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크레인을 조작 중에 통화를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거, 작업 중에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나 작업 중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거 모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겠죠?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어지는 절대 수칙들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로 흡연 금지와 산의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화기 작업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거, 또 작업 중에 흡연을 하는 거, 작업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 등 이렇게 절대 수칙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겠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든 오토바이든 사내에서는 그 이상으로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단 지게차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지게차의 사내 규정 속도는 8km 이하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그럼 지금까지 말한 절대 수칙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 질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작업에 관한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전 사업부의 공통적인 위험 작업에 대해서도 절대 수칙을 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조선소에서는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를 꼭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4번째 절대 수칙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안전벨트부터 확인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되면 소홀해지거나 깜빡하는 경우도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지켜야 하는 절대 수칙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죠. 다음 절대 수칙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선소에서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량물 이동 시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그 밑으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 5번째 절대 수칙입니다. 다음 절대 수칙은 무엇인가요? 네, 6번째 절대 수칙은 기계나 기구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의 보호 덮개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안전벨트의 충격 흡수 장치를 제거하거나 또 기계의 충격 흡수대를 손상시키거나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안전을 위해서 마련해둔 장치를 제거하거나 해체하면 그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칙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의 모든 구성원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절대 수칙 마지막 7번째도 알려주시죠. 네, 7번째 절대 수칙은 전기 작업을 할 때는 로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또요? 혹시 제가 아는 그 로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로또는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로또는 락 아웃, 태그 아웃의 앞글자를 따서 로또 규정이라고 합니다. 전기 작업을 할 때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때문에 락 아웃, 전원을 차단하고 태그 아웃, 다른 근로자가 전기 작업 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사 공통 절대 수칙 항목 중 안전의식 및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 중이나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화면을 보며 작동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단속사항은 출근 시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장소 및 상황에 적용이 되며 특히 이동 중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무의식 중에 전화를 받아 절대 수칙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에 이동 중에 전화가 왔을 때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한 후 반드시 멈춰서 통화를 해야 하고 스마트폰, 휴대폰 조작 또한 멈춰서 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보행 중이나 운전 중에 흡연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화기염금 지역에서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작업 중 지정된 흡연 구역의 지역에서 흡연 역시 절대 안 됩니다.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 안전하게 멈춰서 흡연을 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및 오토바이는 사내 제한 속도 30km를 절대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전거는 20km 이하로 운행을 해야 하고 지게차는 8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 속도에서 단 1km라도 초과되면 단속 대상이 되오니 보다 세심하고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안전요원의 스피드건 단속에서 나아가 사내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속도가 표시되고 저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내 교통문화는 우리 회사의 모든 안전의식의 척도입니다. 사내 규정 속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방어 조치가 가능한 안전속도인 만큼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어 전사공통 절대수칙 항목 중 전사업부 공통 위험 작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현장에 떨어짐 재해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핸드레일, 족장 발판, 개구부 덮개 등의 추락 방지 시설 및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고소 지역, 그리고 고소차, 곤돌라 등의 탑승에 작업을 할 경우입니다. 떨어짐 재해는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해인 만큼 반드시 안전벨트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안전벨트 고리를 걸 곳이 없을 때에는 생명줄인 보조로프를 설치해서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크레인으로 건상 작업을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건상 작업 구역 또는 이동 경로 하부에 위치해 있는 경우 신호수 및 관리자의 대피 요청에 불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상 작업 시 신호수 및 관리자는 관련 작업자에게 대피 요청 및 인원 접근 통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크레인 관련 작업 역시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형태인 만큼 관련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계기구에 설치된 안전장치인 차단기, 접지, 보호 커버, 안전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임의로 변형, 작동 불가 상태로 두거나 제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각종 장비에 설치된 안전장치인 리미트 스위치, 비상정지 장치, 권과방지 장치, 시건 장치, 훅 해지 장치 등을 임의로 변형,
작동 불가 상태로 두거나 제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안전장치는 그 용도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나 자신이나 동료가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안전장치의 임의 제거 및 해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 전기 판넬 및 기기 수리, 보수, 검사, 점검 등으로 정전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 장치, 표식 장치를 설치 및 부착하지 않고 작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락아웃, 택아웃, 즉 로터는 전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온-오프 스위치에 열쇠를 채워서 다른 사람이 스위치를 켜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택으로 경고 표시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잠시 하는 전기 작업이라도 반드시 로터를 실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7가지 절대 수칙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소홀해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절대 수칙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에 하나 절대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고 이전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칙 위반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네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HD 현대중공업에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절대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D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4번째 안전교육 시간. 이것으로 모든 교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안전한 일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겠습니다.